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가상 면접 사례로 배우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7장 분산 시스템을 위한 유일 아이디 상성기 설계 발표를 맡은 김주혁입니다. 네, 목차는 문제 이해 및 설계 범위 확정, 결합적 설계한 제시 및 동의 구하기, 상세 설계,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. 그 아이디 생성기라는 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뭐 오토 인크리먼트로 RDBMS에서 뭐 값을 생성한다거나 UUID, ULID, 타임스탬프를 쓴다던가 그냥 고유 식별자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1단계부터 살펴보면 이제 책을 보면 분산 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 가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. 뭐 아이디는 유일해야 한다. 뭐 아니면 이제 숫자로만 구성돼야 된다. 64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어야 한다. 뭐 발급 날짜에 따라 정렬 가능해야 한다. 뭐 초당 10,000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.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는 2장 읽기 전에 요구사항 맞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 생성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. 뭐 오토 인크리먼트, 타임스탬프, UUID, ULID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오토 인크리먼트는 유일하고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발급 날짜에 따라 정렬 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, 근데 타임스탬프는 유일하지 않더라고요. 중복이 될 수 있고 숫자로만 구성된 값도 아닐 수도 있고, 물론 숫자로 구성된 유닉스 타임도 있지만, 그리고 UUID는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라 좀 인덱싱 할 때 성능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, 또 ULID 또한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온 요구사항은 숫자로만 구성돼야 되는데 또 ULID는 임의의 문자열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 생성 값들은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책에서 나온 건 다중 마스터 복제랑 이제 티켓 서버 UUID 스노플레이크인데요. 이제 먼저 다중 마스터 복제는 메인 서버, 저는 이제 이해한 게 메인 서버, 이건 티켓 서버고, 이제 다중 마스터 복제는 이제 서버 수만큼 오토 인크리먼트 값을 늘린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, 책에서 나온 명확한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 데이터 센터 간 물리적 거리나 네트워크 뭐 해가지고 동기화 어려운 문제가 있고, 하나에서 지연 생기면 똑같이 값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디선 똑같이 값이 안 늘어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유리성은 보장되긴 하는데 결국 PK 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PK를 쓰면 결국 시간 흐름에 따라 정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요구사항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UUID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조건 맞추기는 대부분의 조건을 다 맞추는데 64비트가 아니고 레디스 같은 거 쓰기가 어렵고, 메모리 기반, 그리고 이제 시계열로 정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요구사항은 충족 못한다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온 게 이제 티켓 서버인데, 이게 저는 이해를 한 게 메인 서버 하나에서만 PK를 생성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 티켓 서버에서 생성한 PK 값을 받아 사용하기만 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, 이거 또한 단점이 이제 SPOF 그 단일 장애 문제가 있잖아요. 이렇게 하나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SPOF 발생하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것도 책에서 나온 요구사항 충족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자는 스노플레이크라는 그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보면은 아이디 생성을 할 때 아이디가 이제 뭐 UUID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딱 잘려져 있고 아이디마다 형식이 있는데, 이 스노플레이크는 아이디 형식을 그 섹션 절마다 값들을 활용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좀 대단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좀 단순하게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냥 값이 덕지덕지 붙은 느낌이었어요.
뭐 시계열로 정렬해야 되니까 타임스탬프 붙고, 뭐 서버나 데이터센터 구분하면 좋으니까 붙고, 고유값이어야 되니까 일련 번호 붙고, 그리고 나중에 어떤 값으로 쓸지 모르니까 1비트 사인 비트 남겨두고,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ULID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뭔가 이런 식으로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그 당시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비트가 이게 사인 비트인데, 이게 뭐 음수와 양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, 타임스탬프는 그 에포크 이후로 몇 밀리초 이후 시계열 값을 숫자로 표현할 값이다 이런 게 있는데, 아마 제가 지정한 날짜로부터 현재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숫자로 표현되는 유닉스 타임이 있어요. 그거를 말하는 것 같고, 데이터 센터 서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값이고, 일련 번호는 뭐 서버에서 아이디 생성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고 1밀리초 경과할 때마다 0으로 초기화되고,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위에서 나온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상세 설계더라고요. 그래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타임스탬프와 일련 번호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나오는데, 이제 먼저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를 안 넣어놨네요. 이미지를 안 넣었네. 그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는 타임스탬프에서 UTC로 추출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, 책을 보시면 이제 10진수로 바꾸고 에포크 시간 더하고 밀리초 값 UTC 시간으로 변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, 제가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할 때도 여기서 맡겨진 이제 그 밀리초 값을 UTC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. 좀 많이 쓰는 방식 같고, 그리고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련 번호 12비트니까 4096개 만들 수 있고, 이런 뭐 조건들이 있는데, 저는 이 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, 다른 건 다 그럴 수 있는데 왜 64비트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64비트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, 보니까 레디스 같은 데 보니까, 옛날 문서 같은 데 보니까 인덱싱하기 최적화된 값이 뭐 64비트라는 말도 있고, 인스타그램 기술 블로그 옛날에 이제 쓴 거 보면은 뭐 인덱싱하기 최적의 값은 64비트니까 64비트 아이디를 생성해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인덱싱이나 데이터 효율 면에서 64비트짜리 아이디를 만드는 걸 저자도 강조를 한 것 같고,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가독성이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, 그 128비트짜리 쓰면, 저희가 회사에서 UUID 썼었잖아요. 근데 UUID 쓰니까 실제로 가독성이 엄청 안 좋습니다. 구분도 힘들고 시계열로 정렬도 안 되고, 중복은 이제 뭐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, 중복이 안 되는 것과 뭐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 단점이 좀 생각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UUID나 이런 같은 경우는, ULID는 이제 또 타임스탬프 달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긴 하는데, 이것 또한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효율적이진 않은 이제 아이디 생성 방법이니까, 저자는 가장 이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요거는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트위터 스노우플레이크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 같고,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주제로 뭐 시계 동기화나 뭐 스노우플레이크 각 섹션 최적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시계 동기화는 만약에 이제 물리적으로 서버가 완전히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리전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쓰면은 이제 컴퓨터마다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기 동기화가 안 되잖아요. 어디선 이렇게 저장하고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이런 문제가 있는데, 이거를 이제 NTP라고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이 NTP는 NTP 서버를 운영을 해가지고, 그러니까 UTC 하나 관리해주는 서버에서
다른 곳에다가 UTC 정보 약간 동기화해주는 느낌으로 프로토콜로 사용한다고 저는 이제 봤었고, 다른 거는 이제 각 스노우플래그 섹션에 최적화해서 애플리케이션마다 타임스탬프나 일련 번호나 이제 비트 어느 정도 할당하잖아요. 비트 할당된 값들을 서비스와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장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. 네, 감사합니다.